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 모발 진단. 고객님이 딱 왔어. 오면 모발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모발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내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우리 모발을 보면 가늠모가 있죠. 곱슬머리가 있어요. 이 곱슬머리는 또 세분화 시켜야 되는데, 강곱슬과 일반 곱슬로 나눠지겠지. 요거를 우리가 고객님이 오면 요거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가장 쉽게 고객님을 딱 쳐다봐야 돼. 굵은 모, 가는 모는 눈으로 보면 알죠. 우리 최영 선생님이나 여기 미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굵은 모지. 숱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굵지. 근데 반면 여기 우리 이름이 또 까먹어. 소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굵진 않잖아. 그 다음에 가늘고 윤기도 좀 있고. 근데 모발을 보면은 저런 사람 보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지. 뿌리 쪽 보면. 맞나? 염색을 탈색을 해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가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굵다 가늘다 눈에 보여.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강하냐 약하냐. 강하냐 약하냐는 모발을 딱 보면은 안에 꽉 차가지고 누가 봐도 진짜 저 머리 씨름 같은 거 했을 때 땅땅하게 생겼다. 꽉 차 보인다. 윤기도 막 잘 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럼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 연모 중에서도 가늠모 중에서도 되게 강한 모발들이 많아. 파마가 되게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강모라고 생각하면 되고, 굵은 모에도 강모가 있어요. 진짜 소심줄처럼 세가지고 파마약을 바르고 다운펌을 해도 한 30분씩 놔둬도 다운펌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게 이제 굵고 강모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 눈에 보여. 반짝반짝, 윤기, 그냥 안이 꽉 차 보이는 사람들. 근데 연모는 뭐냐면, 굵은 모에도 연모가 있고 가는 모에도 연모가 있어. 연모는 누가 봐도 좀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 보이는 모발들이 있어. 정말 스펀지처럼 보이는 거. 스펀지하고 우리 그 유리하고 구분이 되잖아. 강모는 유리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연모는 스펀지 같다고 생각하면 돼. 머리카락이 보면 좀 푸석푸석해 보인다던가 아니면 좀 말랑말랑해 보이는 머리들이 있어. 그게 연모라고 생각하면 돼. 모발 진단은 진짜 중요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돼. 연화를 많이 볼 건지까지. 그러면 제일 쉬운 머리는 뭘까? 여기라고 보면 돼요. 굵은데 연모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로또 선정 1번. 로또 선정에서도 큰 걸 써야 돼. 웨이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왜냐면 파마를, 그러니까 로또 만 거 크기보다 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내지는 로또만큼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일반 펌을 해도 쭉 잘 안 풀려. 10펌을 하면 1년씩 가. 안 풀려.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겠지. 이런 사람들은 연화를 많이 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연화도 조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로또도 큰 거 써야 되고, 연화도 조금 봐야 되고, 약도 약한 걸로 써야 돼. 그래도 잘 나와. 연화 테스트 봤을 때 완전히, 아까 내가 연화 테스트 볼 때 종류가 있다 그랬죠. 살짝 볼 거냐 아니면 적당히 볼 거냐, 내지는 과연화처럼 많이 볼 거냐, 이런 상태인데, 약하게 연화도 조금 덜 보고 로또도 크게, 그래도 쭉 가. 일반 펌어도 쭉 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굵은 모에 강모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머리가 되게 어려워. 연화도 보기 어려워. 약도 그러면 로또도 작은 걸 써야 돼요. 연화는 충분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은 강한 걸 써야 되겠죠. 하드한 걸 써야 돼. 안 그러면 파마가 안 나와. 그리고 시간도 진짜 오래 걸려. 만약에 그렇게 됐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30분이 지났어. 30분이 지나서 이대로 다 했어. 약을 되게 센 걸 쓰고 다 했는데 30분 동안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pH? 물론 pH 뿌려야지.
뿌리고 샴푸를 한번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나와도 돼요. 그리고 약을 이런 모발들은 보통 10분 안에 다 나와요. 10분 안에 거의 파마가 나와. 근데 이런 사람들은 30분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알카리와 그 환원제 작용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줘야 돼. 그래프를 그릴게요. 빠졌어. 아니야 계속 놔둬. 편집하고. 이건 알칼리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환원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작용하느냐. 알칼리는 계속 작용을 해요. 근데 환원제는 어떻게 되냐면 10분, 15분이 지나다가 그러면 작용을 하다가 자. 그 대신 아예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작용을 거의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야 되잖아. 거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알칼리는 계속 반응하지. 얘네들은 지가 할 일을 되게 안 하면서 한 10%밖에 안 해. 그럼 얘네들 다시 깨워야 되는데 깨우는 방법은 간단해. 다시 재도포 하면 돼. 약을 한 번 더 바르면 쭉 올라가서 다시 이만큼 가. 이런 식으로 해서 30분을 보면 또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가 귀찮다고 그냥 한 번 발라놓고 테스트 봐서 안 나왔으면 시간 더 보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맥시멈 15분 정도까지만 보고 15분 후에도 연화 때 있는데 안 나왔으면 재도포를 해줘야 돼. 조금만 발라도 돼. 그때는 굳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 재도포를 해서 환원제를 다시 올려줘야 돼. 환원제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환원제, 이건 알칼리라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할까? 환원제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다시 올리는 건 재도포를 하면 된다. 재도포를 하면 바로 올라간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30분이 지났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샴푸를 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발라. 그러면 엄청 빨리 나와. 알겠죠? 그리고 여기 또 어려운 모발이 하나 더 있지. 이번에는 요거만큼이 아니라 요거보다 더 어려운 모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는데 강해. 이런 사람들은 아이론 펌으로 보면 아이론 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12호로 말아도 C컬도 안 나올 수가 있어. 두 바퀴를 말아도 C컬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아이론 펌을 할 때 특히 간음모의 강모는 배제를 하고 하는 게 좋아. 가급적이면 초보자는 이런 쪽으로 해서 파마를 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 이런 거는 남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시간을 더 본다던가 좀 더 강한 약을 쓴다든가 돼. 이거는 노하우가 진짜 많이 필요해. 여기 보자. 롯드도 2배 이상. 큰 게 아니고 작은 걸 써야 돼. 그리고 연화도 충분히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있어. 여기는 약을 제일 센 걸 썼잖아. 단계 중에서 EX가 있다. EX가 제일 센 거다, 약 중에. 그러면 얘는 EX를 쓰면 돼. 근데 얘는 EX 밑에 H, 하드가 있다. 그럼 얘는 하드 정도를 써야죠. 제일 센 거 바로 밑에. 왜 똑같이 강모인데 얘는 제일 센 걸 쓰고 얘는 조금 더 약한 거를 쓰냐면 모발이 가늘잖아. 가늘면 큐티클 겹수는 많은데 안에 모피질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센 걸 쓰면 큐티클 층만 녹아버리고 모피질 안에 환원제가 들어가는 속도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작 들어가진 않고 그냥 큐티클만 계속 녹여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 세지 않은 약으로 한번 이렇게 달래면서 샴푸를 한번 타고 나온다던가 아까도 여기도 그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속 써서 약을 재도포하고 재도포해서 안 되면 또 샴푸를 하고 그런 방법을 해서 약을 중간 정도 이런 걸로 꼭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모발이 있죠. 연모의 가늠모지. 이런 사람들도 조금 어려워. 이 사람들은 롯드는 작은 거를 좀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연화는 그냥 적당히 보면 돼요. 평균으로 보면 돼. 그리고 약은 약한 거를 써줘야 돼요.
큐티클층이 되게 약해요. 근데 안에 있는 모피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결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합을 환원제가 가서 끊고 뭐 하는 것보다도 상하는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너무 과연화돼 가지고 대부분 파마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여기 가는모에 연모인 사람들이 너무 빨리 상하니까 약 바르고 뭐 약을 예를 들어서 뒤에서부터 한 사람은 여기 바르고 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발랐어. 잔머리가 뒤에 가는 중간에 벌써 상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은 연화 볼 때도 뒷머리가 제일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뒷머리부터 이렇게 발라 올라가야 돼. 이렇게 크로스해서 대부분 우리가 염색약도 그렇고 바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크로스해서 바르면 안 돼. 가끔 나랑 연화할 때 내가 같이 뒤에서 바를 때가 많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 손상도라든가. 잔머리가 특히 많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특히 앞에서부터 절대 바르면 안 돼. 그리고 잔머리도 약도 조금씩 발라줘요. 약도 오히려 약한 약을 또 더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잔머리가 대부분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잔머리는 여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파마약을 더 조금 바른다던가 얇게 펴서 바르고 아니면 조금 더 약한 약을 따로 준비해서 바른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는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쉬워. 따지면 얘가 제일 쉽고 얘는 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조금 오히려 더 평균적으로 많이 노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제일 어려운 모발이 얘는. 우리 공예인들도 이런 사람 몇 명 있어요.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 파마 안 나와서 일반 파마 하는데도 뿌리 연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파마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끝에는 여러 번 파마를 하고 염색도 했는데 뿌리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끝이 자지러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뿌리를 먼저 또 사전 작업을 해주는 거지. 그것도 전처리에 들어가는 거겠지. 파마약을 발랐는데 그 전처리가 돼. 본 작업의 파마약이 아니잖아. 내가 노멀하게 내가 파마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작업이니까 전처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모발 진단하는 방법 이제 다 알겠죠? 쉽지?